서장, 더 이상 가짜 증거에 속지 말자. 생화학, 임상 데이터, 의학 증거로 식품 상식을 높이는 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품 지식 정말 옳을까? 먹으면 안 되는 것부터 따져보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좋을지 생각할 때는 우선 무엇을 먹으면 안 될까라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식품이 넘쳐난다. 시작함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은 기업이 이익을 고려해서 만든다. 식품 산업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물론 무농약 야채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식품도 있지만 식사가 산업이 된 이상 때때로 우선시 되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거대한 식품 기업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가 더 먹고 싶어져 여러 번 사 먹을 가능성이 높은 식품이다. 그들은 소비자가 반복해서 사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공을 시도한다. 식품 기업은 여러 차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중독 환자를 늘리고자 과학의 힘을 이용한다.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당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품 관련 대기업 간부는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가 성분에 대해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비자는 표시된 성분을 잘 확인한 후에 구입한다. 우리가 당질을 끊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혈당치가 올라가면 쾌감을 느끼고 혈당치가 내려가면 불쾌해진다. 이렇게 보면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좋아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혈당치가 올라갈 때 느끼는 쾌감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이기 때문이다. 당질을 섭취하고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내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고조된다. 하지만 이렇게 느낀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우리 몸은 너무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도록 기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격하게 내려가 저혈당 상태에 빠진다. 그러면 뇌는 또 혈당치를 높여 기분을 좋게 해야지라고 받아들여 실제로 먹는 행위를 통해 혈당치가 급상승하도록 스스로 유도한다. 그야말로 식품 기업이 의도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게다가 당질 중독 상태에 빠지면 뇌의 만복 중추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즉 포만감이 없어져 끊임없이 먹게 된다. 두툼하고 붉은 살코기를 스테이크로 먹으면 울퉁불퉁한 근육질 몸으로 변할 것 같다. 하얀 비계가 듬뿍 들어간 돈가스를 먹으면 배에 지방이 붙을 것 같다. 청량 음료는 액체라서 오줌으로 배출하면 되니까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을 듯 싶다. 모두 다 착각이다. 우리가 섭취한 식품은 몸 안에 들어오면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화 흡수 과정에서 분해되어 다른 물질과 합쳐지거나 서로 영향을 끼치며 입안에 들어올 때 영양소와는 다른 물질로 생성된다. 생화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비만을 해소하려면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현대인의 비만은 지방이 아니라 당질 과다 섭취의 원인이 있다. 입안에 넣은 지방은 그대로 몸에 들러붙지 않는다. 당질 섭취로 인해 혈중에 너무 많아진 포도당이 인슐린의 작용에 따라 중성지방으로 쌓이고 입으로 섭취한 칼슘은 뼈에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D가 있어야 비로소 뼈에 흡수된다.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인슐린 약도 마찬가지다. 인슐린도 단백질의 한 종류다. 인슐린을 입으로 마시면 소화 흡수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더 이상 인슐린이 아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할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류의 DNA에 잘 맞는 식품을 먹어야 한다. 현대인을 구성하는 몸은 신석기 시대의 생활한 선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패스트푸드는 물론 다량의 백미나 빵, 면류, 과자, 청량 음료 등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도록 구성된 몸이 아니다. 미국의 치과의사 프라이스 박사는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충치나 불균형한 치열이 패스트푸드 등의 식생활의 원인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1930년대부터 세계 14개국에 직접 방문해 그 지역만의 정통적인 식생활을 보내는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어도 백인의 근대적인 식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의 구강 내 상태, 턱, 얼굴 형태, 전신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이때 각 지역에 따라 전통적인 식사는 달랐지만 대부분 동물성 유지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먹는다는 특징은 주목할 만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전통식을 먹는 사람들은 완벽에 가까운 건강한 몸과 고른 치아를 가지고 있었다.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충치가 없었고 고르지 못한 치열이나 부종교합은 거의 없었다. 이들이 먹었던 전통 식사에는 무살균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 호밀빵을 중심으로 고기와 야채를 약간 곁들임, 또 박목한소에서 짠 그레드패스 우유와 유제품을 대량으로 섭취, 생선과 생선알, 바다 표범의 지방 등이며 마사이족은 식물에서 유래된 식품 대신 오로지 동물의 고기, 혈의 우유만을 먹었다. 미국의 생물학자 데니얼 리버먼은 우리 몸 연대기라는 저서에서 진화적 분리치라는 개념을 서술한다. 진화적 분리치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앞서간 일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인류는 도구를 만들어 불을 사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극적으로 진화를 이루어왔다. 덕분에 식재료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농경을 터득하는 진화를 이뤄낸 덕에 당질을 과다 섭취하기 시작했고 우리 몸에 부조화가 일어났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식사법으로 나는 일찍이 당질 제한을 추천해왔다. 유인원과 같은 인류의 선조가 탄생한 지 약 600만 년, 인류가 탄생한 지 약 250만 년이란 긴 역사 속에서 당질을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된 시기는 농경이 시작된 약 1만 년 전부터다. 즉 인류의 DNA가 완성된 시기의 식사는 당질 제한 그 자체였던 것이다. 하지만 농경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식품 기업이 진화의 신과 같은 존재로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당질 중독에 빠져 입맛이 변해버렸다. 물론 진화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 다만 진화된 세계에서의 본질을 꿰뚫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진화는 심각한 부조화도 동반한다. 이제부터 대응할 능력을 어떻게 키울지 다음 장부터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자.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